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교재 2부로 라이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시니어 라이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삶의 단계, 즉 라이프 스테이지에 대한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 의미를 보면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라이프의 뜻은 생명 또는 삶은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경험 과정 및 상태를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의 경험과 각 단계별 상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니어 라이프는 제가 시니어의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생 이모작 단계에 들어서는 모든 대상자로 했을 때 그들의 삶의 경험과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애 주기를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데 크게는 학계 그리고 공공 민간에서 바라볼 때 생애 주기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계에서는 개인과 가족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태아기, 그다음에 영유아기 0세에서 6세까지고요. 아동기 7세에서 12세, 청소년기 13세에서 19세, 성인기 20에서 39세, 중장년기 40에서 66세, 노년기 65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과 개인의 생애 구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은 삶의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는 누구나 사람은 비슷한 삶의 단계에 따라 유사한 경험 조건에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또는 가구의 생애 주기는 크게 형성을 하고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수축이 되고 소멸되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 적응기, 또 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제 가족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노년기는 가족, 자녀를 독립시키고 난 이후의 삶의 단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비혼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생애 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족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가족 구성은 성장, 성숙, 노쇠, 해체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해 봅니다. 개인 생애 주기는 노화와 보통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한 개인은 출생하고 또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출산 및 자녀 양육의 과정을 겪으며 자녀가 장성하여 빈 둥지에 머물며 이혼이라는 사건을 겪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유기체의 소멸을 겪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의 과정과 상태로 본다면 삶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벤트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생애 주기에서 보면은 결혼, 그다음에 출산, 자녀의 결혼, 또 배우자의 사망, 본인의 사망을 꼽을 수 있죠. 이것을 개인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보면은 어디에 입학을 하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기념일을 챙기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등의 의미 있는 이벤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공공 영역에서 생애 주기를 바라보는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바탕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의 수, 즉 그 지지하는 표의 수가 정책 입안의 핵심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애 주기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반영이 되는데 기획재정부의 2019년 기준의 생애주기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를 꼽습니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기반의 정책으로는 소득 정책, 또 환경과 안전, 건강, 주거 및 지역으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 생애주기 서비스 체계도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에게는 의료와 돌봄, 교육과 취업, 노후 자금, 상속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서비스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 민간에서는 어떨까요? 민간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고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애 주기를 보다 더 수익 관점에서 구분을 합니다. 2021년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라이프 스테이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즉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으로 떨어지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은행 비즈니스의 영향이 큰 대상자를 중심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구분하는 것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인데요. 즉 미혼과 기혼으로 특성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혼자의 경우에 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을 세분화하는데 비즈니스 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로 구분을 한 세분화된 고객군을 소득,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5단계로 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것보다 더 세분화된 단계로 나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겉에 있는 자료는 소득이라는 5분위로 나눠서 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인데 20%씩 기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 소득은 전체 100%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금융생활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60대 초반이면서 소득 3구간, 즉 평균 소득이죠. 이 경우를 보면은 평균 가구 총 소득은 월 452만 원이고 소비에 248만 원을 씁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한 은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보면 약 5억 8천만 원이며 매월 식비로 62만 원을 사용하고 교육비로 63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통계청 자료보다는 다소 높은 부분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시니어에게 있어서 식비 그리고 또 여기서 본 우리가 지금 예를 들은 게요. 60대 정도를 봤는데 이 60대에 있어서도 심지어 초반인데 교육비로 63만 원, 그래서 요새 점점 자녀들이 어린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녀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교육비를 쓰거나 또는 손자녀에 대한 비용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는 경우를 지금은 데이터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생애 단계를 구분해서 금융생활 여력에 맞는 맞춤형 라이프 이벤트 지원 등의 마케팅에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생애 주기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단계별 경험하는 과정 및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생애 주기는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일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수명이 늘기 때문이죠. 단순히 예전에 학습하고 일하고 여가로 생을 마감하는 단계로 삼기에는 정년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삶이 길어짐에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는 현금 흐름, 즉 돈의 지속성이 부각이 되고요. 노후의 일을 채우기 위해서 공공 지원 외에도 필요하면 노동과 투자 등의 새로운 창출원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비단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중심의 생애 단계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의 비중이 늘고 독거노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생애 공동체의 가능성도 점차 보이고요. 이전의 돌봄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필요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아이를 돌봐주는 대신에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던 시기는 길어진 기대 수명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독립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노후 빈곤의 부담이 느는 현상조차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소하던 그런 삶의 단계가 이제는 그 빈자리를 반려동물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반려로봇이라든지 이웃, 공공지원 등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늘고 있죠. 돌봄 정책과 가족 중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생애 주기를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에서 보는 투표 수냐 아니면 민간에서 수익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핵심적인 관점의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하는 그런 관점은 어떤 것이 할까요? 이런 직관적인 것에 더해서 그 관점은 더 나은 세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니어뿐만 아니라 시니어와 함께하는 모두 그리고 그 후대 후손까지 미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시니어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라이프의 삶의 단계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스타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